저는 이제 그동안에 서울에서 중앙대, 경희대, 서울과학의대, 한양대에서 재난안전 쪽, 방재안전 쪽으로 가르치다가 2년 전에 광주대학교 학부는 건축공학과 교수고 대학원의 방재안전학과의 주임 교수를 맡아서요. 저는 건물의 의사, 안전전도사입니다.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은 사회안전 시스템의 작동 부재다. 그러니까 재료적이고 시공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사회안전 시스템인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 건축물관리법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감리라든가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감리라든가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크로스 체크가 안 된 것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구조 설계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 T형보, 역 T형보에 대한 공학적인 접근이 부족했고요. 또한 지금 무량판 슬래브의 문제, 또 양생의 문제, 또 동바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됐고요. 또 이제 앞으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은 재료공학적인 콘크리트의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매우 눈을 부릅뜨고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슬래브거든요. 이게 바닥 슬래브라고 하는데 이 슬래브의 하중을 보가 받고 그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고 그 기둥의 하중이 기초로 하는 이게 일반적인 건축 공법인데 무량판이라고 하는 것은 업술 무자 보량자예요. 그러니까 슬래브가 있고 바로 기둥이나 벽이 있는 보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맛있는 호박떡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그 호박떡을 나무 젓가락을 교차를 해놓고 교차된 곳에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대면은 붕괴가 안 되겠지만 그냥 잘 익은 호박떡을 그냥 나무 젓가락을 기둥만 이렇게 세운다 하면 뚫고 올라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다소 불안전한 구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랍에미리트의 버즈 두바이, 요즘에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 우리 삼성물산에서 지은 건물인데 828m,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160층인데 이 건물 역시 무량판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는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고 그만큼 매우 눈으로 정확하게 시공 구조적인 것들을 제대로만 시공하면은 안전한 구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터드 경량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량판 슬래브의 중간에 내력벽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돼? 쉽게 설명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거실과 안방 사이에 내력벽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벽들이 없이 순수한 기둥이라든가 작은 이 내력벽으로 벽만 있고 그 내력벽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를 경량 칸막이로 이렇게 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좋겠어요? 그만큼 실의 용도가 안방과 거실을 크게 사용할래요? 아니면은 방을 더 나누어 가지고 애들을 또 방을 따로따로 줄래요? 얼마든지 하고 트렌드가 바꿔지면 리모델링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CO2 경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아무래도 불안전한 구조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력벽이 있어야 되고 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구조공학적으로 정확한 거죠. 자동차 타이어가 4개가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내력벽을 없앤다라든가 보가 없어진다라든가 했었을 때 그러한 불안전한 것을 구조공학적으로 정밀 시공을 하면 얼마든지 그게 보완이 되는데 결국은 구조 설계자의 어떤 철학과 어떤 공학적인
기법과 노하우가 시공 현장에서도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건설 현장의 인력난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 고령화가 되고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도서를 어떤 그런 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완이 꼭 잘 되면 좋은 공법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안전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이번에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의 콘크리트 강도가 나왔었을 때 거푸집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방서에다가 두었죠. 결국은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영하의 온도가 되면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물이 얼면서 최적의 9.8% 팽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콘크리트 강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 기간 때문에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양생을 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약 3계층을 비닐하우스 같이 이렇게 해놓고 거기 안에서 원풍기를 튼다라든가 그 다음에 고체 연료를 뗀다라든가 해가지고 한 겨울에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반팔 입어도 더울 정도 땀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콘크리트를 양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바리를 충분히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3, 4 제도를 합니다. 동바리를 3계층을 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4계층 밑에 있는 동바리를 올려서 또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는 현장 경험이 계신 분들은 보통 한 4, 5나 5, 6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5계층을 동바리를 전치를 하고 그 밑에 층에 있는 것을 올리려고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1층부터 39층까지 올라가 봤는데 동바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바리를 너무 빨리 철거를 한 거죠. 동바리를 빨리 철거한 이유는 뭐냐? 이제 골조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 공정이 창호 공사, 유리창도 달아야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해야죠. 소방 설비도 해야죠. 기계 설비도 해야 되죠. 후속 공정이 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동바리를 콘크리트가 붕괴되지 못하도록 철제 이 동바리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후속 공정이 안 되니까 후속 공정을 하기 위해서 빨리 거푸집을 탈령하다가 이래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양생 기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무량판 구조니까 우리가 보통 측면에서 약 한 5메가파스칼 정도만 나오면은 거푸집을 탈령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거푸집 탈령이고 원래 콘크리트는요 정상적이었을 때 28일 강도라고 하거든요. 28일 정도 됐었을 때 콘크리트가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강도를 우리가 발현한다. 그래서 28일 정도 지났었을 때 강도를 대표 강도로 봅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콘크리트 강도 외에도 콘크리트 재료적인 품질이라든가 또 시공적인 측면 또 콘크리트 강도, 건물의 기울어짐 여러 가지들을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종합 검진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조그마한 안전진단회사에서 이거 멀쩡해요, 그냥 보수하고 다시 살아도 되겠어요 라고 할 때 과연 입주민들 중에 누가 들어가겠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정밀하게 안전 진단을 하고 그것도 국토부의 국가기관에서 진단을 해서 한 2개월에서 길게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상태평가라든가 안정성 평가를 해가지고 보강 설계까지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이제 다이아몬드 와이어 소라라든가 보통 현장에서 집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왜냐하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충격을 줘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절제를 시킨 다음에 이제 한 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한다라든가 현장에서 이제 캐치워크를 만들어서 비계를 설치해서 할 건데 조금 잘게 쪼개가지고 망에다가 해서 크레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좀 빨리 하겠다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부분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약 38층, 37층 높이에서 그것을 떨어뜨리면은 굉장히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거든요. 지금 언론에 지금 신문이라든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도심지에서 또 바로 옆에 201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2동, 203동이 있고 뭐 이러는데 뭐 해체 공법을 한다라는 둥, 뭐 브레이크를 이용한다라는 둥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 전면 철거를 한다 하면 06짜리 장비를 크레인으로 올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게 이제 쪼개거든요. 그렇게 해서 망을 이용해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거죠. 물론 그런데 이제 이 06짜리가 보통 한 16톤 정도 되니까 버스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아파트 위에 그 무거운 장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또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 기술사로 하여금 계산을 해가지고 잭 서포트를 1층부터 38층까지 전부 또 보강을 해놔야 돼요. 그래 보강을 한 다음에 크레인을 이용해서 06짜리를 한 대 하든지 한 두 대 하든지 해가지고 보통 한 3평에 하나씩 잭 서포트를 대는데 저희들이 경험상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보통 이 정도 제가 38층, 39층 한다 하면 철거한다면 아마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죠. 전면 철거하려면. 아이파크를 지을 때 현대산업개발에서 다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골조공사는 골조공사, 창호공사는 창호공사, 뭐 소방, 기계, 설비, 조경 각 업체 전문 공정에 나누어서 일을 주는 거죠. 문제는 골조공사에서 원청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0억에 수주를 한 다음에 본인이 10억의 이윤을 빼고 나머지 90억만 다른 업체에다가 재하도급을 준 형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 참여 제도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직접 이 직원들의 급여를 직접 주기도 하고 또 4대 보험도 직접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도급을 주다 보면은 재하도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재를 빼서 이윤을 챙기든지 이미 이윤이 빠졌기 때문에 아니면 인건비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자재를 뺐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부실한 자재들을 쓸 수밖에 없고 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들어가야 할 콘크리트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겠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속도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100명 들어갈 것을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90명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엄청나게 결국은 속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또한 인건비가 비싼 사람이 있고 싼 사람이 있고 그렇죠. 결국은 피숙련자를 싸게 또 하다 보면은 또 부실하게 되는 거고 또 무자격자를 또 싸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결국은 이러한 자재와 인건비로 뭔가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실한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이 모든 것도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재난안전을 20년 동안 했는데 화가 나는 게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숭례문 화재, 그 세월호 참사까지 우리가 최근 한 20여 년 동안 자연재난, 사회재난 수없이 많은 재난에 우리가 봉착했잖아요. 우리가 재난에 많이 분노했다면 우리 이번에 화정동 붕괴 역시 우리가 많이 붕괴했다면 여기에서 교훈이라든가 모티브를 찾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좀 심하게 맞아 죽을 각오로 얘기하면 재난에 무지한 자 분노할 자격도 없다.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분노했다면 재난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알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고 외양권을 확실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